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오늘도 뉴스 탐구 생활 유익한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네, 광주를 대표하는 기념품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만 네.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검색창에 관광기념품 광주 굿즈를 검색하면 다양한 기념품이 나옵니다.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뭐 머그컵부터 수첩, 뭐 클립이나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구입을 하기가 훨씬 편리해진 것 같아요. 네,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 그 도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굿즈들 또 상품들을 사오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두셨다가 친구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남도탐구생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소감도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여름 역대급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자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많고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많아서 안전관리가 시급합니다. 네, 광주 곳곳에 지금 폭우로 인한 위기 지역이 있을 텐데 네.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광주 도심 내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 현장들, 시공사의 재정 위기로 중단된 곳이 많죠. 지자체가 나서서 안전점검, 그 구조물들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공실로 방치돼 있는 낡은 건물들도 여름철 자연재해에 취약할 것이란 진단이 나옵니다. 동구 지산동에서 조선대 교내로 들어오는 지산동 우회도로 공사 현장은 지난해 장마철 폭우로 땅꺼짐이 발생했다가 아직까지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시공 중이든 시공이 멈췄든 배수 문제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산사태 위험도 있어서 시공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폭우가 내리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비가 내리면 광주천이 정말 금방이라도 넘칠 것처럼 이렇게 공포스러운 순간들이 닥치곤 하는데 광주천 정말 애용하는 시민분들 많잖아요. 안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이었죠. 이틀간 5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천변 도로에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차올랐었습니다. 산책로가 잠기는 것은 물론 거센 물살에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여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요. 특히 지난해 여름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침수 사망 사고도 있었죠. 다가오는 장마철 광주시와 자치구는 운남교, 산동교, 광암교 등 광주천 하부 도로들에 대해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네. 이때는 사전 대비밖에 없어요. 네. 예,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광주의 대표 복합 문화시설이었던 유스케어 문화관이 이번 주 일요일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09년 개관해서 15년간의 여정을 마감하는 건데요. 광주 신세계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해 유스케어 부지를 사들이면서 이 문화관은 폐관하는 거고요. 신세계 측은 이 부지에 가칭 아트앤컬처파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복합 쇼핑몰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이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예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광주 유일의 클래식 음악회 전용홀인 금호 아트홀, 또 뮤지컬과 아동극이 가능했던 동산 아트홀이 이달 말로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이 공연장은 두 공연장은 300석에 가까운데
그동안 지역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예술성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큰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53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전시 공간 금호 갤러리 역시 지역 미술가들과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달 말로 문을 닫게 됩니다. 네, 저 문화공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했었고 네. 또 뭐 발표회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다거나 하면 네네. 저쪽을 많이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입점에는 상인들도 좀 불안해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유스퀘어 내 상가는 그런데 당장 철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금호 고속과 상인들이 작성했던 계약서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5달 이상 전에 임차인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 상인들은 앞으로 몇 달 정도는 폐점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시민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문화예술 감성을 잘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잘 단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 문화가 소식이죠? 네, 오늘 문화가 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심당 조아라 선생의 제21주기 추모 특별 전시가 양림문화센터에서 다음 달 26일까지 열립니다. 조아라 선생은 광주 YWCA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운동, 교육운동에 힘썼던 인물인데요. 이번 전시 주제는 더 메모리 조아라고요. 광주 YWCA의 역사, 또 조아라 선생과 동시대 여성들을 그린 작품, 연극 은지환 공연, 조아라 선생 회상 아카데미 강연 등이 펼쳐집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서 광주가 사랑했던 그리고 한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전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의 태동과 확장,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친 미국 팝 음악과 영화, 홍콩과 일본의 대중문화는 물론 예향 광주의 대중문화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도자기 풍류를 품다 특별전은 오는 9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조선시대 도자기와 풍류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석점과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2점 등 모두 180건, 196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광주 전남 일대 누각과 정자 이야기, 또 지역 유적 7곳의 도자기 등이 소개됩니다. 네, 자 뉴스 탐구 생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을 얻게 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지금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일반인이 재판받으러 법정에 온 게 아니라 공직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네,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에도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서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습니다.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잠깐만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이종섭 오해가 증인. 있는 겁니다.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경로를 했는지 그게 국가안보예요? 당신이 그러고서 삼성 장군이요. 대통령이 수사 사안을 두고 경로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범법에 해당하는 짓을 당신이 매개체를 해놓고 그게 국가안보라고 얘기합니까? 네, 최상병 입법 청문회를 보시면서 많이들 답답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박균택 의원이 저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네. 많이들 또 공감을 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맞습니다. 답답했고 증인 선서 거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입법 청문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은 대놓고 정말 위증을 하겠다는 말이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밝혀내야 할 진실 너무 많이 남아있고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특검과 관련해서 또 청문회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자,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열었는데 10시간 넘게 긴 시간을 했습니다만은 얻는 게 있고 좀 답답한 게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었는데 어떤 청문회였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그리고 수사 외압 이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걸 밝히고 그리고 그 진상 규명과 더불어서 왜 그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이번 입법 청문회였었습니다. 네. 네. 이번 청문회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퇴장까지 당할 정도였는데 당시 현장의 상황이나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그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또 진술을 거부하고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또 거짓말을 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가 안 냈는지가 국가보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답답했고 화가 많이 났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화가 많이 나셨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또 보는 게 그 논란의 중심에 네. 수사 외압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궁금했던 게 아니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반복할 수 있나? 저래도 되는 건가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그 해병의 영관장교 이하는 진실을 다 얘기하고 있지만 네. 해병의 장성들부터 국방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특히 그 핵심 그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임성근 사단장과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가장 그 두 사람이 거짓말도 많이 했고 증인 선서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이번 청문회 주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행사 여부 그리고 그 외압을 행사한 동기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가장 의혹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이 그 두 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의원께서 정말 감정적인 발언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줬는데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가 국가 안보냐, 정말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인간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그 예를 들어 북한에 김정은이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에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렇게 외압을 해서 사건을 왜곡시키고 은폐를 시켜놓고 그 원인이 됐던 대통령이 화를 냈던 그 문제 그것을 막상
또 그 경로서를 전달했던 당사자가 국가보안이니까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겠죠. 네. 그 전에 해병 장성들이 뻔한 얘기도 거짓말을 하고 증거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어떤 군의 수준이 이래서 되나라고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 또 육군 장성까지 나서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모습, 그걸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 오래 계셨잖아요. 박균택 의원께서도. 예. 법조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조사도 과정에서도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증인들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렇죠. 예. 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도 부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이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전달한 얘기도 국가 보안이니까 이제 와서 감추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검찰청에서 상대를 했던 그 일반인들, 민간인들은 설령 부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게 자기 권리이기도 하지만 네.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는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중에서 병사들이 수색하고 있는 장면, 그걸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는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카톡에 나와 있는 시간까지 있는데 그것도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임기훈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다 전달을 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국가 보안이면 그것을 왜 전달을 했습니까? 그러놓고 지금 와서 그 어떤 자기들의 그 잘못을 감추는 수단으로 국가 안보를 들이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어떤 일반 그 시민들의 그 지성이나 논리나 양심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해병들 같은 경우도 영관 장교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비굴하고 양심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 수준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네. 이 군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걸 지켜보는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 면에서 보면은 참 걱정되는 바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그 평균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네. 정말 얼마나 많은 불신을 가졌을까 의문이고, 오히려 그런 태도들이 국가 안보에서 지장을 주는 행동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통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다 범죄, 물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겠지만 자기들도 범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키려는 의도지만, 그렇게 자질과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공직자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줬던 대통령한테 은혜를 갚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대통령 보호의 의도 반, 자기 보호 의도 반이 될 텐데, 아마 그 자기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으면은 좀 그 남들 앞에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 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뻔뻔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까지 생겼기 때문에 네. 더 자신 있게 저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증인들도 약간의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게 좀 드러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여기가 그 대통령이 회수와 관련해서,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전화를 했던 사실을 엄격거리에 자백을 한 것이 있고, 또 유재은 그 국방부 관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그 경북 경찰청에 가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기 전에 그 국방부의 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자기한테 걸어서 경찰청이 경북 경찰청이 전화를 해올 것이다 라고 또 알려줬던 이런 정황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중심에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를 좀 더 찾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질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모 씨라는 사람, 블랙펄 인베스트 그 투자자인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주범, 골프 모임.
예예. 그 이모 씨가 이 사건에 개입돼서 뭔가 그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 이런 것들 측면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밝혀지고 사건 진척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들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회를 통과하고 실행이 되기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그 7월 2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도 열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라 그걸 하진 않았고, 다음 주 7월 한 2일쯤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아마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15일 안에 거부권 그 발동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최상병 돌아가신 날이 7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전에는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네. 법안의 또 제의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똑같이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를 할까요?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예상을 하고 있던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태도,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모습이나 성격을 보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사건 진실을 규명을 위한 열망, 또 그것을 은폐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의 여론이 분명할 때 대통령도 자기와 관련되고 이익 충돌이 되는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경각심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국힘의원들 중에 그 한 8명 정도가 우리 요때 요새 뭐 친윤 친한에서 좀 그 분열이 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에 좀 민감한 의원들이 한 8명 정도 동조를 해주면 이게 또 가결이 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네. 실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기서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은 이걸 진상을 더 이상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7월 19일 이전에 또 이후에는 그 통화 기록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 국정조사권 이걸 발동하기 위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7월 중순 중에는 빨리 좀 가동이 돼서 자료를 확보하고 저희들 나름의 그 좀 증거를 확보를 해서 진상을 밝혀나가는 작업을 독자적으로 펼치거나 특검과 함께 병행을 하거나 특검이 초기에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너무 늦지 않게 특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상병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만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최상병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당의 입장보다 이 최상병 사건을 정말 진정성 있게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예, 아마 그 당시 그런 지적을 제가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 과거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 일부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아마 갔다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그 고인에 대한 애도의 감정은 당 차원에서 표현을 했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은폐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차근차근 드러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분노감과 함께 민주당이 더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칼 빼드렸으니까요. 끝까지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파헤쳐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유가족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문에 제가
그 오늘 저 방송국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네. 출연을 하게 됐는데 양해 네.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그 방송 3법이 논의되지 않았고 다음 주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사위는 이미 통과가 됐고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텐데 이것도 신속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방송 3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KBS, MBC, EBS 네. 이 방송국들의 그 사장 그리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좀 더 객관화되고 대통령의 입김을 덜 타게 만드는 네.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의 어떤 그 중립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하게 좀 통과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앞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임기 보장 문제도 거기에 포함을 그 시켜놨고 그리고 이제 방통위법도 방송 3법 외에 네. 방통위법도 여기에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방통위원이 원래는 5명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여기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2인 체제로 가고 국회가 있죠. 추천하는 사람들은 아예 임명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2명만 가지고 그 운영을 하려고 운영을 지금 해오는 이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방통위원 4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사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그 선언하는 법률을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데 그래서 방송 4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정말 의정활동 활발히 하고 계시잖아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법안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아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권익위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수사를 해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배우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처벌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네. 사실은 이 법률이 필요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권익위원회가 성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그 알선수재죄 또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건 되지 않는지 좀 더 파보는 노력을 했어야 했고 검찰이나 경찰한테 또는 공수처한테 좀 수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더 깊이 파보면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춰버리고 형식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는데 그런 행동도 앞으로 못 오게 하려고 배우자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 배우자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제 청탁금지법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좀 어떻게 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공직자들도. 예, 사실은 처벌 대상을 넓히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법률 만능, 형사 만능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도덕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저런 사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참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너무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정신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좀 당직 불에 국회 법사위 일에 여러 가지 좀 경황이 없어서 우리 광산 유권자분들께 인사를 주말에는 갑니다만은 네.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주의 또 회복 그리고 우리 정의와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민들이 정말 그 경제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광산 또 광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발전 과제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민생 회복이라든가 어떤 지역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남도 탐구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6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이제 지인들이 네. 광주에 옵니다. 네. 예, 타 지역에 있는 방송하는 이제 PD들이 오는데 오면은 어디를 데려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러고 보니까 광주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나 이런 도시에 살아 이러면서. 예술의 도시죠. 광주의 대표적인 예술 작품 중 하나가 광주 폴리입니다. 맞습니다. 광주 도시 재생과 더불어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5번째 폴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광주의 새로운 전시 공간인데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 자원순환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다채롭게 선보이는 광주 신상 아트 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아트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저 아트박, 이 박지선이 제안하는 신상 아트 플랫폼의 첫 번째 장소는요, 백화점 1층에 위치한 갤러리예요. 어머? 이번 정류장은 플라스틱 정류장? 어떤 정류장이야? 오. 플라스틱의 순환 과정을 담았다는 전시 플라스틱 정류장. 폐기물로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어머, 이게 또 다양한 볼거리가 넘치는 이곳 백화점 1층에 또 플라스틱 정류장이라고 지금 전시가 진행 중이에요. 알록달록 정말 예쁜데 요 플라스틱 정류장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전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 얼마나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네. 근데 재활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공부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서 플라스틱 병뚜껑이랑 그 플라스틱 병뚜껑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이용해서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술 갤러리다 보니까 그 광주의 작가들 이조음, 정승원 작가님들의 작업과 이 플라스틱 정장이 콜라보해가지고 보여주는 미술 작품들도 있습니다. 야, 다채롭게 준비하셨네. 지역 작가님들과의 콜라보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또 줄여나갈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그러면 체험은 저도 가능한 거죠? 아, 물론입니다. 백화점 VIP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저도 체험 좀 한번 진행 좀 해주세요. 알록달록 병뚜껑을 취향대로 담아 벽을 꾸며보는 체험이었는데요. 제가 탄생시킨 플라스틱 작품은 뭘까요? 이 플라스틱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떠오르는 태양, 소중한 이 산, 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누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이곳에 담아보았죠. 소중한 자연, 우리가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아트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쪽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기념품들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귀엽고 실용적인 물건들이 탄생했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다 그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굿즈들이라고 해요. 와, 희소 가치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전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광주의 5차 폴리가 이 자원순환을 주제로 최근에 문을 열었다지 뭐예요. 어머, 진정한 환경 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 살펴봐야죠. 의미 빨아들이자.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건축물 작품 광주 폴리. 최근 선보인 5차 광주 폴리 중 하나인 에어폴리는 해조류를 떠올리게 하는 초록빛으로 가득한데요. 야, 이곳 아시아 문화전당 아이들이 많이 찾는 이 어린이 문화원에 눈길을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이 작품이 있어요. 예. 이 에어폴리인데 먼저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에어폴리는 생분해성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보통 이제 생분해성이라 한다는 거는 쉽게 썩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이한 지점은 이 플라스틱에 이 화면상에 보이는 이제 미역, 그러니까 전남 고흥에서 생산되는 미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가 순환 경제라는 게 보통 버려지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네. 거기에는 부표. 근데 부표를 보통 저희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좌표 역할을 하게 됐는데 네. 물에 뜰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네. 물 속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이 프로젝트에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보내야 된다면 네. 진정한 순환의 의미를 갖게 네. 되겠네요. 미역이라는 소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여러 모양과 용도로 요리조리 변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에어폴리가 지닌 순환의 의미랍니다. 새삼 미역줄기의 대발견 아닙니까? 아, 이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런 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작품 에어폴리. 이 옷들 역시 해조류로 만든 특별한 옷입니다. 미역 먹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입어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오차 광주 폴리의 또 다른 건축물. 한옥이라고 해서 왔는데 텅 빈 건물? 이거 지어진 거 맞나요? 제가 지금 신상 아트 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데 신상이다 못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따끈따끈 후끈후끈한데 지금 제가 찾아온 이코 한옥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이코 한옥은 네. 5차 광주 폴리 그 주제를 이제 순환 폴리라고 잡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한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이 지역의 그 재료들을 이용해 갖고 네. 그걸 이제 순환시키는, 그래서 그 버려질 어떤 폐기물, 부산물들을 잘 수거해 갖고 가공하고 디자인해서 이 건물의 자재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지금 순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요. 미역 양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나들나들한 그 잎사귀를 먹지만 그걸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줄기는 뻣뻣하고 두꺼워요. 맞아요. 그 놈을 그냥 버려요, 바다에. 아, 버려요? 그게 바다 쓰레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미역을 중간에 줄기를 채취해서 네. 미역을 가공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럼 미역줄기 말고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폐기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폐각류, 조개 껍데기들이죠. 근데 네. 조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굴도 있고 전복도 있고 꼬막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석회를 이용해 갖고 이제 저희가 벽돌에도 쓰고. 우와. 벌써 너무 알려줬나? 벌써 너무 맞춰야 되는데. 알려주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얘기를 아니, 맞춰봐야 들어야지.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냥 멋들어지게 지어진 또 이제 한옥이구나 하면서 왔는데 이런 또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면 다 알고 온전히 다 누릴 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스피룰리나라고 제주에, 우리나라에서 제주에서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썼어요. 그래서 그 세 종류가 어디에 쓰였을까 한번 맞춰보셔요. 한옥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바다의 천연 재료들. 시각과 촉각, 후각까지 총동원해 알아맞혀봤는데요. 코난 박지선 세 가지의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지. 미역은 분명히 문풍지에 숨겨져 있었고요. 그 제주의 그 재료는 분명히 벽에서 향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전복의 반짝임이 이상하게 벽에서 느껴지던데 그거 아닌가요, 세 가지, 맞아요. 감독님? 네, 제법인데요. 어떻게 맞췄죠? 한창 이렇게 또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언제 다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미완인 상태에서 모셨어요. 일부러요? 일부러. 저희가 이 시민들이 이 집을 완성시킬 거예요. 잠시만요. 시민들이 집을 완성시켜요? 예, 그럼요. 저도 시민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면 돼요. 이 뭔가 이 특별한 이코 한옥에 저의 이 영혼을 살짝 이거 깃들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어제도 체험을 또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오늘은 이제 한지로 저희가 창호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지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요. 이코 한옥을 채우는 과정 속에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과정까지가 작품의 일부라는데요. 광주 폴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옥의 문을 구석하는 한지 창호를 발라보는 날. 저도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요. 근데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찢어질까봐 이 종이가 연한 게 느껴지니까 엄청 집중을 하게 되네요. 근데 뭐랄까 바르면서 애정이 더 생긴달까요? 어서 빨리 이 이코 한옥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창호를 보고 싶어요. 저 박지선의 손길이 더해진 창호.
모양이 그럴듯하죠? 체험해볼 사람 있냐는 질문에 아주 용기 있게 1등으로 손들고서 나서서 체험을 네. 해보셨어요. 아니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지가 질겨서 자르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뜯어져도 다시 윗부분을 떼서 붙이면 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나름 노하우를 좀 더 터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또 바르고 붙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코아녹에 이렇게 하나의 이제 또 영혼이 깃드는 건데 그런데 또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저렇게 붙였던 창틀이 그 이코아녹에 사용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와서 잘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적극적인 참여로 또 이제 시민 체험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디에서 온 누군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건축학과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광주폴리 활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 건축학도시구나. 광주폴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예, 이번 5차 수난폴리 마음이 조금 더 애정이 갈 것 같은데. 그쵸. 5차 광주폴리가 정말 남다른 이제 광주폴리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방식의 협업들이 광주폴리라는 이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더 특별하게 완성될 이코아녹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자원순환 작품으로 꽃피우고 있는 광주의 문화예술. 광주의 새로운 예술 공간에서 환경사랑과 예술 감성까지 모두 채워보세요. 야, 이 플라스틱도 그렇고 미역도 그렇고 조개 껍데기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소재고 또 쉽게 버려지기도 하는 소재잖아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것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옷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건축물이 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진정한 순환이다.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차폴리가 이제 순환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저걸 보다 보니까 야, 예술이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이 신기해하시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오차폴리 관련해서는 7월과 9월에도 또 함께 한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케어 문화관도 이번 주까지라고 하니 주말에 유스케어 문화관 마지막으로 눈도장 찍고 또 그 저쪽 갤러리 그쪽으로도 넘어가야겠네요 하시면서 애정을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아쉬운 소식입니다. 아, 체험까지 기대됩니다. 주말에 출동해야겠어요. 병뚜껑으로 아트를 만든다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 해주셨네요.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전시라는 게 참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버려진 플라스틱을 이용한 작품들도 멋집니다. 아트의 세계는 너무나 멋지다고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불편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해주셨고 자원순환 전시 아이들과 함께 가서 눈 크게 뜨고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우리 가족 미션으로 클리어 해야겠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생각의 틀이 좀 깨진 것 같다고 네. 하시면서 주셨고 자원순환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하시면서 주셨는데 네. 한우까지 미역 재료로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신박하다고. 미역 재료가 어찌 대변시 너무 신기하게 보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어떻게 오늘 영상들 보셨는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주셨고 최상병 사건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 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답답하네요. 꼭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다시 보다가 화병이 나네요. 본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들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 생각에 하루도 네. 편할 날이 없다고. 최상병 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왜냐면 이게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그렇죠. 또 보내야 할 부모님들의 네.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화나고 답답하기만 하는 요즘이에요. 일주기 최상병 부모님 힘내시길 바라봅니다. 건강하세요 해주셨네요. 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하셨고 벌써 최상병 일주기라고 네. 이렇게 주시면서 부모님 힘내시길 바란다. 건강하시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네.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만 뽑아서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도 주셨네요. 네,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 네. 초대 적극적으로 하는 거 찬성이라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꼭 시간을 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의정 활동하고 있나 네.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초대할 거예요, 그냥. 네. 자, 다음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폭우 대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맞아요. 지금 이제 장마 시작입니다. 정말 대비 잘해야 됩니다. 지난해 비가 너무 많이 왔어서 유독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예측하지 못한 폭우가 또 오기도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큰 피해 없어야지요. 장마 기간에 미리 안전 점검 철저히 해서 잘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라는 채팅 주셨습니다. 자, 자연이 소중한 것은 알고 있는데 또 네. 제일 무서운 게 자연입니다. 그 재해가 또 오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어르신들 또 아이들 가급적 외출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주셨어요. 네, 그리고 유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1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유스케어 문화가 알차게 잘 이용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국적으로 유스케어가 정말요. 예, 어디 미용실이냐고. 유스케어 그래가지고 아니 죄송해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네. 정말 중학생 시절부터 그렇죠.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했던 장소여서 정말 애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유스케어 네. 그러면 거기가 어디요라고 다 네. 물어봅니다. 네, 하여튼 추억이 되겠네요. 네, 시민들에게 좋은 복합 공간인데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백화점은 접근하기 조심스러워요 해주셨습니다. 이걸 최대한 반영해서 네. 좋은 공간, 문화 공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태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고 또 장마 기간에 어디 또 폭우로 또 홍수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119인데 네. 119가 이때만 되면은 너무 많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인명 피해 우려가 없는 단순한 민원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를 좀 이용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는 음성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빅콜 콜센터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급하고 또 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 곧 사고가 날 것 같은 곳은 119로 하시되 나머지는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또 위험한 네. 곳이 있나 없나 서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가까운 우리 지역의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탐구생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